58쪽 지난주에 특이했던 부분을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FT랑 GT 잡는 거였는데 일단 뭐 부채꼴이든 뭐 삼각형이든 뭐 나타내고 싶으면 사실 각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거 요 각이 이제 T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일단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해주고 싶으면 이제 호의 길이가 일단 요 처음에 요 각을 이제 무슨 세타라고 잡겠죠. 세타라고 잡았을 때 호의 길이가 세타가 나오는데 어차피 반지름이 일자리니까요. 자, 이게 나오는데 이 값이 이제 문제 조건에서 t다. 그리고 세타랑 t랑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나면 이제부터 저기 있는 각을 t라고 잡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호의 길이가 세타가 t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냥 식만 잡아주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우리 그 앞에서도 이제 문제 푸는 거 했지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같아질 거고 각도 정확히 절반으로 쪼개질 거니까 여기 길이를 사이드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T가 이제 2배 사인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걸 할 때 이제 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은 뭐 루트 2 빼기 코사인 t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2 빼기 코사인 t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잡고 나면 아마 그 문제에서 원하는 FT분의 GT를 계산할 때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하게 나올 거라서 일단 뭐 어차피 이제 극한을 보내게 될 때에는 사실 삼각함수 극한을 보낼 때에는 코사인보다는 사인 그리고 뭐 탄젠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코사인으로 잡는 뭐 어차피 코사인 잡으면 식을 또 조절해야 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어차피 삼각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에는 최대한 사인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잡아주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코사인 법칙으로 적용했던 분들은 계산할 때 꽤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부분에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다들 잘 잡죠. 이제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t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sin t가 되는 거죠. 반지름자리 일자리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각을 이제 몇 도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라디안으로 표현하잖아요. 수원을 배운 그때부터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라디안에는 파이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요거 이제 반지름 이거 뭐 생각하셔갖고 여기다 파이 붙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답이 좀 잘못 나온 경우도 좀 있어서 그거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그 다음에 극한이야. t가 이제 0 플러스로 갈 때 2의 사인의 2분의 t분의
말고는 없죠. 이거 2배의 t분의 사인 2분의 t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 빼기 2t의 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값은 2분의 1로 갈 거고요. 이 값은 4로 가는 거죠. 그래서 4분의 2분의 1 빼기 2분의 1에서 0 나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원 나오고요.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원이 나오고 사실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뭘 많이 생각하냐면 코사인 법칙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기하적으로 조금 이제 좀 빨리 풀려면 사인 법칙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내가 사인 법칙을 쓰고 싶다. 사인 법칙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원이 반드시 외접원이어야 돼요. 외접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도 나오고 삼각형도 나오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아이디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원 나오고 삼각형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대신에 그게 되려면 항상 외접원이어야 돼서 얘는 이 삼각형 입장에선 바깥쪽에 그어져 있는 원은 외접원이 아닌 거죠. 중심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사인 법칙은 되게 매력적인 오답인 거죠. 사인 법칙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외접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 줄 수 없어요. 뭐 대다수가 잘 풀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조금 오답이 나왔을 때는 뭐 요거 이제 아마 루트 뭐 2 빼기 2 코사인 t 이렇게 잡아서 아마 계산이 안 됐을 경우 이 경우가 제일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답이 0이다 보니까 답에 좀 신뢰를 못 갖고 좀 이렇게 그 계산 과정을 수정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뭐 나오면 좀 믿어주세요. 이상한 답이 나와도. 이거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 형태는 저거를 P0에서 사실 P0가 고정된 상태에서 뭐 P1까지 연결한 직선, P2까지 연결한 직선이니까 사실 길이가 다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원이 있고요. 어딘가에 내가 P0를 잡고 나서 뭐 여기가 P1, 그다음에 여기가 뭐 P2 이렇게 잡았으면 사실은 각각의 길이들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는데 요거를 조금 당황하셨는지 이거를 다 이걸로 보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뭐 P0, P1, P1, P2, P2, P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그럼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막 날리고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하셨던 경우들이 좀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나머지 점들이 한 칸씩 넘어갔을 때 길이가 어떻게 변하냐는 건데 사실 이거 이제 우리가 FT로 구한 거죠.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주면 요 길이 나타내달라는 거니까 이 케이스를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얘가 일단은 우리 n 조각을 낸 거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이제 n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2파이가 될 거니까 얘는 그러면 f의 n분의 2파이랑 같을 거고요. 얘는 중심각이 두 개 붙은 거니까 여기 2파이에 두 개 붙은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패턴으로 가지면 얘는 n분의 2파이에다가 n-1개가 붙은 거랑 사실 똑같죠. 사실 얘가 원했던 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전체를 그냥 사인으로 저거 전체를 그냥 X라고 주면 아까 우리 저기 얼마 나왔죠? 2에 사인에 2분의 X의 D에 곱하면서 계수 맞춰주려면 여기 8분의 1이 들어와야 되겠죠. 요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계산 과정 해주면 파이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얘도 이렇게 넘어가려면 뭘 x로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 주는 게 좋죠. 만약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 분문에 2파이 k를 x k라고 잡았고 그러면 델타 x는 n분의 2. 여기 얘기를 해주고 나면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에서 이제 여기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 때는 이거 여기. 세 번째로 갈 때는 여기. 이걸 물어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gx인 거야. 이제 뭐 S1 같은 경우에는 G에 여기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2파일 거니까 이렇게 되고 만약에 S2는 2분의 2파이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이제 n-1까지죠. n-1까지면 G에 n분의 2파이의 n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제 요걸 그냥 다 제곱해달라는 거죠. 제곱해달라는 거였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곱해주면 되는 거. 얘도 물어보는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 그 n-1까지긴 한데 어차피 이게 n번째일 때 값이 없으니까 n이나 n 플러스 1, 뭐 n이나 n-1이나 크게 차이는 없었죠. 여기에 G의 n분의 2파이 K1의 제곱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n분의 1 붙어야 돼요.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이 정리해주면 0부터 2파이에다가 gx의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2파이분의 1이 붙어야 되는 거죠. 아까 gx가 2분의 x 빼기 2분의 1 sin x였으니까 앞에 4분의 1까지 뽑아낼게요. 그래서 8분의 1 써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의 sin x 더하기 sin 제곱 x 그럼 뭐 사실 그 요거 그냥 각각 계산해서 계산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될 건데 어차피 뭐 얘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강함수니까 그냥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얘가 3분의 8 파이 세제곱 나오고요. 그럼 얘는 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분적분해야 되는 거죠. 부분적분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 이제 뭐 전체적으로 두 배를 붙이긴 해야 되지만 또 플러스의 0부터 2파이까지의 코사인 x 이렇게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파이 그래서 얘도 계산해주면 3분의 1의 파이 세제곱 플러스 8분의 1 요건 그냥 계산이니까요. 다음에 66페이지에 8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사실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건데 여러분이 증명을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결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론에서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싶은 결과물이 이건 거지 얘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되게 그럴듯한 오답이 생겨요. 그럴듯한.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내가 2랑 5랑 있을 때 이게 큰 걸 보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거짓이죠. 이게 당연히 거짓인데 만약 내가 이렇게 뭐 명목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닌데 제가 그러면 3이라고 설정을 하고 출발하게 되는 순간 그럼 뭘 할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 뭘 더해도 부등호방이 안 바뀔 거고 뭘 빼도 부등호방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부등호가 그냥 그대로 가 있는 상태로 그냥 결론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된다라고 출발하게 돼서 양쪽에 무슨 짓을 해봐야 어차피 저 상황에서 바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부등식 증명을 할 때 특히 내가 결론을 보고 나서 그 결론을 가지고 거기다 식을 어떻게 조작을 해봐야지 하는 순간 되게 치명적인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되게 그 오류는 그럴듯해서 쓰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결론을 가지고 출발하면 안 돼요.
증명하는 것 중에 결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귀류법밖에 없는 거죠. 귀류법. 근데 귀류법은 그게 결론이 틀렸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모순을 유도하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참인 걸 증명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귀류법은 거짓인 걸 증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결론은 항상 내가 원하는 마무리로 또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이 사실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게 방향성의 힌트가 되어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해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전 단계로 나와야 될 게 뭐라겠어요? ln을 붙여야겠죠. 이제 방향성 잡는 중인 거예요. 어떻게 접근할까?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갖고 얘를 써달라고 했으니, 그럼 그 전 단계는 당연히 ln이 붙어있는 상태일 거예요. 밑이 1이니까 당연히 얘는 방향이 바뀌진 않죠. 부등호 방향이. 얘를 보게 되면 이제 뭘 해주고 싶어요? 이 원래 지수들 앞으로 튀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얘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사실 좀 막혀요. 왜냐면 이제 저기까지는 오케이, 뭐 하면 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잡았는데, 그 다음 얘는 뭐에서부터 출발했을까? 이거는 이제 상황을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래프 이용해 달라고 했으니까 뭐 그려야죠. ln 정도는 당연히 그릴 수 있는 그래프라서.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뭐 좌표를 찍어서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대다수가 내렸던 판단이 뭐냐면 n하고 n 플러스 1을 잡았어요. x에다가 n하고 n 플러스 1. n하고 n 플러스 1을 잡아야 될까요? 얘를 봤을 때 n하고 n 플러스 1이 아니라 n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을 잡아야겠죠. 애초에 이 결과물을 갖고 싶고, 이 결과물이 여기서 나왔고, 이 결과물은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 나한테 필요한 건 x가 n일 때랑 n 플러스 1일 때가 아니라 n 플러스 1일 때랑 n분의 1일 때가 필요한 거죠. n 플러스 1분의 1과 n분의 1. 잡죠. 그럼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n분의 1이라고 잡을게요.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에 ln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일 거고요. 그럼 이 좌표가 n분의 1에 ln의 1 플러스 n분의 1이겠죠. 요 상황하고요, 얘하고 같이 매칭을 해보는 거야. 요 매칭. 근데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배수관계를 잡았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나타내 봤더니 누가 큰지 작은지 명확하게 보이는 케이스요. 얘는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러면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넓이가 누가 클까? 이런 것들로 많이 판단을 했죠.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넓이가 누가 클까? 근데 저기서 직사각형 만들어서 넓이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보려고 해도 그 겹치는 부분 제외한 나머지가 누가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명확하게 보여주기가. 결국은 많이 그렇게 해서 얘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정확히 누가 더 크다라는 계속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렇게 뭐 유쾌한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계속 논리가 꼬일 거라서.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기울기였어요. 기울기. 그러니까 예전 뭐 수능 연습하면서 뭐 수원에서 특히 지수로그 함수에서
뭐 x1, x2 주고 나서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 문제를 보면 진짜로 교점 찍어갖고 아 얘가 크네 이렇게 보는 게 보통 기억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니은, 디귿에 나오는 게 넓이를 이용하는 방식이거나 그게 아니면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기울기. 얘도 기울기로 생각해 보면 얘랑 했을 때 이 기울기가 누가 큰지는 명확하게 결정되죠. 기울기가 누가 큰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이 y는 lnx가 그러니까 1 플러스 x 이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죠. 위로 블록이고 증가함수 그러니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기울기를 그었을 때 그들의 대소는 명확하게 결정되는 거죠. 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기울기를 뭐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1번 기울기는요. 얘고요. 2번 기울기는요.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어차피 정리해주면 얘가 n 플러스 1에 ln에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될 거고요. 얘는 n에 ln에 1 플러스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울기는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커요? 1번이 더 크죠. 양수니까 가파른 쪽이 더 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n에 ln에 1 플러스 n분의 1보다는 n 플러스 1에 ln에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그럼 내가 원했던 모양이 나온 거죠. 그 다음 다시 역으로 가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수능할 때도 뭐 계속 하던 거겠지만 뭐 내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관계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정말로 점의 위치를 가지고 그냥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점의 위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넓이를 가지고 대소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기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물어보는 패턴이라는 게 이거를 벗어나진 않아요.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수능에서 사용했던 내신에 사용했던 거기서 나와 있던 테크닉들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다 준비하면서 특히 수능 준비하고 내신 준비하면서 저것들 다 그 당시에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갔었을 거고 근데 이제 논술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선을 긋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얘랑 걔랑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놓고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르지 않아요. 우리 문제 1번에 2번 우리 그거 풀고 그 다음 얘를 이용해서 문제 2번을 풀어보자 했잖아요. 문제 1에 바로 2번은 어떻게 풀었는지
나죠. 곱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던 건데 그 방식이랑 사실 큰 틀에서 차이는 없는데 얘가 이제 생으로 아무런 힌트가 없이 이렇게 풀어라고 하면 그거는 좀 많이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형태의 포맷 논리를 한번 가지고 왔던 건데 그래도 쉽지는 않죠. 이거를 보일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이제 부등식 응용할 때 크게 보면 이제 방법은 두 개예요. 방법은 두 개인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 걸로 다 풀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요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한다고 하면 일단 처음에는 이제 차의 구호를 볼 거예요. 우리 빼서 뭐가 나오는지,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하죠. 수화에서 처음 이제 명제 이런 거 배우면서 부등식을 증명해봐 이런 형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면서 외웠죠. 산술기하 평균이라든가 소시 부등식이라든가. 그때 이제 그걸 증명하는 방식들이 다 이거였어요. 둘이 빼서 양수 나오는지, 둘이 빼서 양수 나오는지 이런 걸 증명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B로 보는 거야. B. 그러니까 만약 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라면 오른쪽 거로 나눴을 때 전체 값이 1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왼쪽 게 큰 거다 그럼 오른쪽으로 나눴을 때 1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즉 분모가 큰지 분자가 작은지 이렇게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었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그럼 얘를 둘이 빼면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엄청 많이 거듭 제곱한 건데 쪽에 대다수의 경우는 둘이 빼면은 그냥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요런 거를 하게 될 때에는 B의 크기를 이용해서 갈 때에는 일단 숫자가 엄청 크거나 엄청 작거나 그래서 직접 비교가 힘들 때에는 나눠서 비율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곱했다는 건 사실 숫자가 크다 작다라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많이 곱했으면 걔네들을 전개해서 뭘 빼갖고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한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얘도 많이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 우리도 B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얘를 가지고 B를 하고 싶으니까요. 얘를 나눠주면 P분의 1의 Q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지금 1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얘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얘 결론으로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곱했을 때 이렇게 되는지. 근데 이 곱하는 과정을 아까 우리 문제 이제 1에서 바로 이거 요거를 했을 때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뭘 계속 곱해서 얘가 뭐가 되는가 뭐 이런 걸 보였었잖아요. 문제 1번에서 뭐 이런 식을 했었죠.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뭐 1을 하나 곱하는 거였죠. 1을 하나 곱했을 때 얘가 주어진 식에 따라서 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n분의 1 이걸 더하고 n 플러스 n분의 1 더하고 1 더한 거에 n 플러스 1제곱보다는 작고 나왔다. 요거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얘도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에 p분의 1의 q제곱을 한 거면 일단
얘는 지금 n 더하기 q개의 항들을 지금 곱하고 있는 거죠. 항들을 곱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n 더하기 q 분의 1 플러스 n분의 1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p분의 1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계속 아까 우리 이거 했을 때처럼 게시물에 주어져 있는 그 산술기하 평균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m분 q였으니까 6 플러스 q제곱 해주면 똑같은 거죠.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요. 일단 n 플러스 q분의요. 1 플러스 n분의 1이 지금 n개 있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죠. 1 플러스 n분의 1이 n개 있는 거니까 그 다음 p분의 1이 q개 있는 거죠. 얘는 p분의 q 되겠네요. 플러스 q. 일단은 여기까지는 잡았어요. 여기까지 잡았는데 아직 우리 안 쓴 조건이 있죠.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1이다. 이거 아직 안 썼죠. 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 p분의 q라는 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q를 곱할게요. q를 곱하면 p분의 q 더하기 1은 q라는 거죠. 여기 있죠. 얘는 n 플러스 q분의 n 플러스 q의 n 플러스 q제곱인데 이거 어차피 1이잖아요. 이 값은 그냥 1인 거죠.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결론을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런 결론을 갖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 곱하는 테크닉을 이용해 봤으니 똑같이 곱해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는 1이라는 거 하나 했던 거고 얘는 p분의 1이라는 걸 q개 했던 거죠. 근데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이걸 한 개 곱하냐 q개 곱하냐의 차이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쭉 가주면 요 값은 이제 1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얘가 성립하고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구조인 거죠. 그 증명하는 건 사실 쉬운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증명해봐라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하라 그러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증명은 원래 그 훌륭하신 분들이 증명해놓은 거를 우리는 그냥 기억하고 그걸 비슷하게 가는 거라서 이걸 아무 조건도 없이 생으로 증명해갖고 뭔가를 해놔라 이러는 형태들은 잘 안 나와요. 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다 틀리란 얘기인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논술 시험을 하는 게 아주 그 재능을 받은 한 명을 선발하는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흐름은 우리가 고1 때밖에 사실 논리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명제 파트 여러분들이 그냥 되게 말이 많은 파트하고 넘어가겠지만 그 명제 파트에서 배웠던 그 증명의 테크닉들을 벗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고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뭐 해야 되지가 아니라 선택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뭘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뺄까 나눌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방향성을 찾는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는 거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선택지들 자체가 지금 지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되게 막연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쓰라고 해본 것도 요것들을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어떻게 증명할 건지 아니면 부등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증명했었는지 이런 것들 좀 잊고 있을 것 같아서 시험 전에 한번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봤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푼 것들 보니까 되게 머리에 쥐가 났겠다 싶은 답안들이 있었거든요. 아, 되게 많이 고생했네 라는 느낌은 좀 받았는데 그 경험을 갖고 시험장에 가는 게 아무것도 없이 가서 되게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한 김에 간단한 거 하나만 보고 잠깐 쉴게요. 그 70페이지요. 첫 번째 제시문에는 그냥 한글기하 평균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조건식 있고, 다랑 나도 그냥 조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에서는 각각 그거를 P랑 Q라는 조건으로 표시하고 있네요. 일단 기준은 제시문 나요.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게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c는 0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20 더하기 1 플러스 20분의 1의 최소가 되는 식값을 m이라고 하죠. 이거 봤을 때 얘는 이거 하고 싶죠? 이거 하고 싶죠? 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제 산술기하로 정리해주면 2c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0분의 1은 2배에다가 둘이 곱하면 어차피 1이죠. 요거 나올 거니까 그럼 얘는 2에서 1 뺀 거보다 클 거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할 수 있죠. 근데 산술기하를 쓰려면 일단 제일 처음에 양수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양수. 그래서 제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고 했으니 판별식을 써주면 1 더하기 2c가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큰 거죠. 요거 때문에 1 더하기 2c도 0보다 크고요. 1 더하기 20분의 1도 0보다 큰 거죠. 산술기하 소설할 때는 항상 양수인 걸 꼭 놓치지 말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등호예요.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등호일 된 거죠. 만일 이제 산술기하 평균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등호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만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꼭 따져야 되고 얘는 언제인 거예요? 2c 더하기 1이 1 더하기 20분의 1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어차피 계산해주면 C 더하기 1의 제곱이 1이라서 C값이 될 수 있는 게 0밖에 없어요. 0밖에 없고 얘도 지금 원하는 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C값이 M이라고 했으니까 즉 근모 성립이 언제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뭐예요? M이 되는 거죠. 자,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두고 나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죠.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2분해주면 3x제곱 빼기 3이니까 결국은 f1하고 f-라고 계산했을 때 0보다 작은지만 보이면 돼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가 되고 y를 넣어주면 y를 3 넣어지고 마이너스 2k 나오네. 얘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마이너스 이 날리고 나면 k에 k 빼기 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집합 a는 k 값인데 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경우 이때가 집합 a인 거죠. 계속 부등식 성립하는 거 보이고 싶으면 한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얘를 보고 얘가 최소값이 0 이상인 것만 보여주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죠. 최소값 구하고 싶으니까 미분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44x 마이너스 24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빼기 6에 24 마이너스 사실 저렇게 간격이 일정하다는 건 최소값은 G1이면서 동시에 G3이라는 걸 알죠. 그죠? 정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저 둘 다 각각 비교해 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저 4차 함수가 구함수 2분의 일정한 간격으로 나온다는 건 어차피 대칭 형태라는 거죠. 대칭 형태일 거니까 얘 그냥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넣어주면 지워지고 네, 0 나오네요. 최소값이 0이 아니구나. 여기다 넣어야지. 이상한 데 넣고 있었네. 여기 넣어주면 1 빼기 D 나오네. 얘가 0이면 되죠. 그럼 집합 B는 D인데요. D가 1 이하인 거예요. 자, 원하는 게 P가 Q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P가 Q의 필요 조건이면 이런 화살표 방향인 거네요. 이런 화살표. 자, 필요 충분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진리집합이죠. 이게 진리집합은 A고요. Q의 진리집합은 B인 거죠. 그럼 제가 되고 싶으면 이런 관계인지 확인할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결론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필요 조건이 아닌 거죠. 근데 집합 A는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고 집합 B는 1 이하인 거잖아요.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면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명제 증명할 때에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판단해 주세요.